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휴게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던 남자가 어느 휴게소에서 만난 바카스 판매 여성의 한마디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라는 다소 파격적인 사연인데요. 혹시 휴게소 바카스라는 말만 들어도 짐작되는 분이 계실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농담거리나 가십이 아니라 황혼이라는 시기에 맞닥뜨린 외로움과 애틋한 감정이 얽힌 진짜 이야기랍니다. 한번 들으면 짙은 여운이 남을 것 같으니 편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윤상호님, 환갑은 지나고 일은 직전쯤으로 추정되는 연세입니다. 그는 한평생 트럭 운전을 하며 살아왔어요. 젊을 때는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투지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고 어느새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훌쩍 커서 자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어 도시에 정착해 살면서 윤상호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이라는 손님을 집에 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트럭 기사 생활을 접을 나이도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부재와 함께 찾아온 무의미함 때문에 그냥 일에 매달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싣고 내리던 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언젠가부터 윤상호님에게는 삶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늙어 죽는 건가? 마음 붙일 곳도 없이 그냥 트럭에 누워 잠만 자다가 생마감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윤상호님은 회사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형님, 외롭다고 돈도 쓰고 별짓 다 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휴게소마다 그런 거래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윤상호님은 처음엔 무시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기는 했지만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돈으로 여자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막상 쓸쓸한 밤이 닥치면 정작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고 해요. 10년 넘게 혼자 지내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위로도 혹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외로운 생각이 슬며시 스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윤상호님은 실제로 휴게소 주변에서 외로운 기사들에게 돈 받고 일정 서비스나 시간을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밤, 부산행 화물을 싣고 장거리 운행 중이었는데 한 휴게소에 들러 뜨거운 국밥을 먹으려 주차장에 차를 대었죠. 어깨가 뻐근해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환한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와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마주치면서 무언가 더 있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해요. 이분이 그 소문처럼 돈을 조금 쓰면 뭔가를 더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막상 그 여인은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말투였대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몸 고단하실 텐데 기운이라도 내시라고요. 윤상호님이 혹시 이분이랑 그쪽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말한 그 휴게소, 바카스 여인이 이 사람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기도 했고요. 그날은 그냥 바카스 한 병 사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났대요. 분명 돈 조금 쓰면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기왕이면 편안히 이야기도 나누고 하룻밤이라도 외로움 덜어볼 수 있을지 몰라. 사실 윤상호님은 고민 끝에 며칠 후 기회를 노리듯 다시 같은 휴게소를 찾았다고 해요. 일부러 같은 시간대 밤 10시쯤에 맞춰 갔는데 그 여인을 또 만났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오늘도 바카스요? 그녀가 웃으며 건네자 이번에는 윤상호님이 그냥 바카스 말고
같이 차라도 한 잔. 아니, 더 할 수도 있나요? 라고 약간 수줍게 속내를 드러냈다고 해요. 그때 그녀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여긴 사람들 눈이 많아요. 근처 커피 자판기 옆에서 조금만 얘기 나눌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윤상호님. 이런 게 정말 가능하구나. 혹시 소문 그대로인 건가 하고 긴장 섞인 호기심에 자판기 옆에서 그녀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그녀는 노란 조끼를 벗은 평상복 차림으로 윤상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오신 거라면 저한테 돈 쓸 필요는 없어요. 느닷없는 말에 당황했지만 그 말엔 무언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고 해요. 돈 얘기라니요. 전 그냥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달랜다고 들어서. 윤상호님이 솔직히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휴게소에서 돌아다니며 바카스를 팔고 기사님들에게 밑까지 해주는 여자라는 소문이 돌죠. 사실 예전에 아주 잠깐 그런 적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극도로 외로울 때 어떤 분과. 근데 결국 소문이 커져버린 거예요. 전 지금 그런 일 안 해요. 의외의 고백을 들은 윤상호님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분에게도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그렇다면 내가 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나? 난 그냥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남았대요. 엉거주춤하며 얘기를 더 나누는데 그녀가 손을 한번 털더니 저도 외롭긴 해요. 지금은 그냥 바카스 파는 게 전부라 기사님들이 저 보고 이상한 시선 보낼 때마다 상처가 크죠. 그냥 사람 대접 받고 싶을 뿐인데 말끝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결국 둘은 장거리 트럭 기사와 휴게소 바카스 판매원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새벽까지 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로 아내 혹은 남편과의 사별, 자녀들이 떠나 살며 생긴 고독,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나. 같은 노후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밤 이 시쯤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다며 헤어졌죠. 그러나 윤상호님은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이 여자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다고 해요. 다음 며칠 동안 다른 노선 일을 하느라 길이 달라져 그 휴게소를 갈 수 없었는데 자꾸 그녀가 떠올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운전에도 집중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딴짓이야. 나도 나이가 있고 하룻밤 더 만나서 뭐 하겠느냐. 자책도 해봤는데 결국 일주일 뒤 그 휴게소 근처를 일부러 지나도록 노선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밤늦게 도착해 혹시나 그녀가 있나 싶어 찾았는데 역시 노란 조끼 입은 그녀가 기사님들 상대로 바카스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얼굴에 웃음이 번진 윤상호님에게 그녀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다가왔대요.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혹시 또 얘기하실래요? 오늘은 좀 이른 편인데 그렇게 둘은 휴게소 구석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나눠 먹고 삶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쯤 되자 마음이 부쩍 가까워졌다고 해요. 윤상호님은 이러다 정 붙으면 어떡하지? 나도 마음을 다쳐본 적이 있는데 라며 살짝 고민했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따뜻함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휴게소라는 곳이 너무 시선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기사들이 둘이 같이 있으면 곧장 윤상호 그 양반 그 여자랑 뭔 사이래? 라며 수근거리는 시기 될 테니까요. 실제로 윤상호님 친구 만식은 계속 그 아줌마 사실 여전히 영업한다더라. 너도 혹시 돈 쓰는 거 아니냐 놀리고 다녔다고 해요. 윤상호님은
정말 그런 사이 아니다 해명했지만 양쪽 모두를 가십거리로 여기니 괴로웠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갑자기 잠깐 차에 타서 따뜻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바깥이 추워서 손님도 없고 나도 이제 마감이 거의 끝났고 제안했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승낙해 트럭에 같이 들어갔대요. 히터를 틀어둔 따뜻한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그녀를 보며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인가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둘 다 너무 외롭고 손을 붙잡는 순간 큰 위안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입맞춤에까지 이르렀고 우리 조금 더 근사한 숙소로 갈까요? 라는 말이 오가려는 찰나 윤상호님이 갑자기 망설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돈으로 외로움을 사려던 걸까? 이 사람은 그런 오해를 받을까? 아니 내가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걸까? 이런 복잡한 생각에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다음번에 더 차분히 만나자 라며 트럭에서 내려 각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윤상호님이 확신을 가질 만큼 가까워지려니 소문 때문인지 그녀가 휴게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종적을 감춘 듯 겨우 알아봤더니 그 여성은 몸이 안 좋아 일을 쉬는 중이고 주변에도 이젠 그런 소문이 싫어 휴게소 판매원은 못하겠다라고 말했대요. 윤상호님은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내가 제대로 마음을 보여줬으면 됐는데 오해하고 망설인 탓에 그녀가 더 다쳤구나라고 기어이 주변 수소문 끝에 그 여인이 묵고 있는 여인숙까지 찾아가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밀한 대화를 나눈 끝에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동거까지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휴게소에서 바카스 팔 필요도 없이 윤상호님이 과하진 않아도 함께 생활하며 서로 보듬을 정도의 수입은 있잖아요. 사연 말미에는 윤상호님이 지금 우린 아주 작고 소박한 동네 아파트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늦은 시기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이지만 나도 그녀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딸이나 아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응원해줬대요. 다만 아직 완전한 재혼 서류는 안 올린 상태라고 해요. 서류가 뭐가 중요하나 서로 마음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라는 게 둘의 의견이라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한 트럭 기사가 휴게소 바카스 여성을 만나 돈과 폭로 소문으로 얼룩진 세간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황혼기에 찾아온 인연은 생각보다 더 간절하고 뜨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서로 외롭고 지친 상태에서 편견으로 가득한 시선까지 뚫고 이뤄낸 만남이니 더욱 가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늦은 나이에 돈과 외로움이 얽힌 관계라면 처음에는 의심도 생길 테고 남들 말 때문에도 흔들릴 텐데 결국 따뜻한 진심이 만나 서로 의지하는 인연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반짝이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황혼연애라는 주제답게 짙은 여운이 있네요. 단순히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다는 남자가 결국 그 외로움을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유하게 되는 결말. 저 이가영은 이 인생 정말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들 어떤 인연을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감상에 잠기신 분들 혹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황혼, 재혼, 노후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준비해 둘 테니 기대해 주세요. 저는 사연 유튜브의 이가영이었고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